자, 그럼 첫 번째 소식도 바로 넘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소식부터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계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이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이 가계대출이 1,700조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이자 부담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까지 자료만 봐도 이 가계대출 금리가 5개월 연속 상승했는데요. 2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걱정되는 이슈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살펴보면 하는 기준금리가 현행 0.5%포인트에서 거의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어디에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 동결을 한 건 좀 오래됐는데요. 가계대출 금리 가운데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 보금자리론 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보금자리론은 장기 국고채 금리 연동이 됩니다.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최근 2%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또 최근에 정부가 이 가계대출 관리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들이 우대 금리 폭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 덕에 신용대출 증가세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금리도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오류가 있었던 게 지난달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중순부터 계속 동결이 되고 있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우려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영끌 B2 매매도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기업과 또 가계가 채무 상환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0.0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또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0.09%포인트 상승을 해서 총 이자는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만 보면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나 기업에 이자 부담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하지만 어제 브리핑에서 조금 지나치기 힘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이 통계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업과 그 자영업자 등의 채무 상환 능력을 점검을 했는데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지 정부나 금융기관의 그 적극적인 금융 지원, 또 원리금 상환 유예 같은 그런 지원 조치들이 실제 신용 위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점을 감안을 할 때는 그런 그 실제 신용 위험과 그 드러난 지표들 간의 괴리가 중요하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게 정부의 지원이나 각종 조치들로 인해서 실제 위험 수위는 훨씬 더 큰데 이게 가려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대출이자의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좀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불안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부 당국이나 우리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각종 지원책들이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이제 걷어들일 때 그때 이제 충격파가 실물 경제에 미치지 않도록 뭐 지금 리스크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전반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이제 국내 금리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반대로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미 연준이 그 추가적으로 국채에 매입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뭐 OT라든지 YCC 이런 것들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거 이달 말에 원래대로 이제 종료하기로 했는데 시장 장기물 금리는 진정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 금리가 진정된다. 그리고 또 시장 금리가 이제 진정되면 반대로 주식이 올라와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큰 급등세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이 금리 외에 또 다른 새로운 불확실성을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 유럽의 재봉쇄 조치가 이제 다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하나 더 주목하셔 보셔야 될 거는 러시아나 터키, 브라질이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성장 불균형이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우세한 건 사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증세 문제에 이제 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이 네. 증세 문제는 주식 시장에 그다지 이 좋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불확실성은 좀 더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증세 논의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자금 조달용 증세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이 대규모 부양책을 하면서 이제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재원을 조달하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시장 금리를 밀어올리는 그런 네.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재원 마련을 해서 이제 증세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네.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증세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5%로 이제 올리는 방안,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더 내라,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기업 이익 떨어지고 이런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다가올 것 같은데 네. KB증권이 분석 자료를 하나 냈어요. 미국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5%로 인상할 경우에 기업 이익 5%가 감소되고요. 네. 또 경기 부양책의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고 오히려 규제의 압박이 높아지는 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서 증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네. 기업 이익,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데 지금 글로벌 시장부터 국내 자금 상황까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시장 상황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제품 가격 인상 소식 속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던 네.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진정세가 예상이 되면서 기업들이 조금씩 가격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GV가 지난해 10월에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이후에 6개월 만에 다음 달 2일부터 또 1,000원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말 영화 한 표를 보려면 14,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비 맥주도 다음 달 1일부터 카프리와 또 카스 같은 업소용 제품군에 한해서 출고가의 1.36%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또 점유율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가격을 올린다면 이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업계 주도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은 다른 기업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실제로 지난해 CGV가 가격을 올리면서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도 가격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비맥주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음료 같은 맥주 업계의 줄 인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가격 인상이 단지 이 두 업계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제품 가격 인상에 소비 폭발이 더해질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1년을 거쳤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소비만 억제됐던 게 아니라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무적인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또 가격을 인상을 하려고 하는 또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질 텐데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가 있고. 자, 사실 경기 회복세가 반갑긴 한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기업 실적 시즌까지 겹치면서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상장사 191곳의 이제 1분기 실적을 저희 FN 가이드랑 같이 이제 실적을 추정치를 이제 봤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영업이익은 한 8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 달 전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서 기업 실적도 괜찮아질 거다,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일고 있는데요. 네. 다만 체크해서 보셔야 할 때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서 이제 그 물가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인들과 감안해가지고 최근 보면 시장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 요인들이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용 전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적에 어떻게 잘 반영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하는 실적 개선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리포트를 보더라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도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일정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뭐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상하기로는 저기 4월 6일이죠. 4월 6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요.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네. 그간 유동성,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 유동성 중심의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이 국면 전환이 될지 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유동성, 지금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무차별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투자 전략도 조금 세심하게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 중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추가 부양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인프라 등의 투자에 약 3조 달러 내지 4조 달러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이 관련 종목들 어떻게 영향을 받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달 말입니다. 이 1분기 분기말 리밸런싱 관련해 가지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우리 시작은 4월 6일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는 이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 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